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6회 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청주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비행장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판 기자입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위치한 청주시 남일면의 한 마을. 항공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통화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몇 번이 아니에요. 연습할 때 비가 와서 그렇지 연습할 때는 말도 못해요. 전화 받고 할 때게 그때가 제일. 15년 전 훈련기 추락으로 장교 2명이 숨진 사고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안했지. 왜냐하면은 비행기 노선을 그 사고 지점에서 이제 더 멀리 떨어지게 잡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뭐 동네를 다 막 다녀요. 1985년 공군 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한 이후 40년 동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6회 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 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시축하겠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공군 사관학교 이전 소식이지만 주민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발표된 기본 계획에 공군 사관학교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청주 남일면 비행장의 이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군 사관학교만 이전을 하고 비행장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알맹이만 쏙 빼고 군인과 사관생도 덕분에 지역 상권이 일부 유지되는 측면은 있지만 주민들은 그보다 비행장 소음과 안전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비행장까지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한테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비행장 이전까지 전체가 다 가라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자운대로 이전할 시설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오는 10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신용한 지사와 이장섭 시장이 공군 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른바 현도 재활용 선별장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집적화 명분 삼아 휴암동으로 이전을 이장섭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집적화, 현도 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명분입니다. 휴암동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당초 휴암동은 현도면보다 앞서 유력한 후보지였지만 협소한 부지 면적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인수위의 부지 면적 확보 해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접해 있는 공원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주시장의 권한이라지만 공원을 없애는 것은 매우 거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적 가치가 이 투여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 TF 판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미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 착공까지 한 사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큰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청주시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제안은 사실상 이장섭 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의 수재 또한 시장의 몫으로 온전히 돌아갑니다. 인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추진상에서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지 않을까. 한편 인수위원회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복합 환승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이장섭 시장이 주재하는 주간 업무 보고를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청주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어제 처음 열린 모두의 주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안전 분야 강화, 경제 투자 활성화, 문화 전시 발굴 등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 생중계는 민선 국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역대 최 연소인 김혜성 큐레이터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감독은 15회 비엔날레의 주제를 다시 사람으로 정하고 AI 시대 인간다움의 가치와 공예의 의미를 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화제도창 일원에서 열리며 초대 국가로는 폴란드가 선정됐습니다.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국이 도정의 새로운 4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100대 공약 과제와 함께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권 교환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충북의 재정난이 재차 언급된 만큼 추가 국비 확보 등 신용환 지사의 역량이 공약 현실화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충북도정의 방향이 될 15개 분야 100대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충북 창업펀드 2천억 원 조성, AI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등 충북의 성장 동력을 위한 공약부터 문화체육 복합단지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 인프라 공약도 담겼습니다. 공약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민선 8기가 추진했던 20개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출산 육아수당 등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업을 지속한다면 시군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용환 지사님의 생각은 인수위 의견대로 진행을 하되 그 전까지는 되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정률 82%인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시범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효용성이 있으면 지속해야 될 사업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아마 페이드아웃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환 지사는 재정난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만큼 취사 선택과 재원 확보를 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은 뒤로 밀어나가고 제가 중앙에서 더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따와서 줄일 부분 줄이고 늘릴 부분 늘려서 조기에 재정 정상화를 이루고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해단식과 함께 40여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도 지난 35일 동안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새 집행부에 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변화를 강조한 데 반해 정작 기존 사업들과 신임시장의 공약 사업은 축소나 폐기 없이 모두 포함돼 실행 가능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충주시 새 집행부에 요구된 건 먼저 인구와 청년 정책입니다. 충주시 인수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이 연계한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결정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충주 관광공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은 이동석 시장의 1호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청년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학사고, 자살률 감소 등을 위해 사회재난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고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1명이 담당했던 상황실 야간 당직 근무를 2인 1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시군과의 교차 감사, 비위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도 새 집행부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후 감사보다 사전 예방형 감사라든가 인근 지자체와의 교차 감사, 또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석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 중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들도 인수위는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도내 교육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중생들의 아침 간편식 지원에 대해서는 수기를 전제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일천실 규모의 호텔 숙박단지 조성도 이 시장의 공약 그대로를 다시 제안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인수위 내에서도 20만 인구 규모에서 일천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천실이라는 걸 고집하지는 않고요. 현실에 맞게 좀 추진해 달라고 저희 인수위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변화를 예고했던 방침과 달리 이 시장의 공약이나 민선 8기 집행부의 사업들 중 불필요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찬성률 100%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최은식 옥천군 의원도 제명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들은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사퇴한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의 사례, 정말 어설픈 정당 정치 중심의 지방의원 발탁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천을 통해 지방의회에 입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물과 도덕성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성착취물 제작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최 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 서원구 선거연락소장을 맡으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국민의힘에서 바선거구 갑원을 공천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천 과정부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협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합당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바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은 최 씨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사창 성화 중림 개신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본 적은 없고, 오히려 주소지가 있는 사직동이 포함된 마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검증 절차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범죄 경력 역시 후보자가 제출하는 범죄 경력 조회서 등의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져 수사 중인 사건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레이스를 포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완주해 당선됐고, 결국 취임 15일 만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입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직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의 공천 검증 절차를 보완하는 동시에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원구성 파행을 빚은 증평군 의회가 정상화에 나섭니다. 증평군 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장천배 의장 선출에 반발해 본회의 등에 불참했던 같은 당 최명호, 이창규, 이양숙 의원이 회기 참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늘 22일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 의장은 앞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 의장이 선출됐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동행 평가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최하위인 D등급이 최종 확정되면서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등 고강도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두 대학은 향후 자체 예산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양 대학이 자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명목으로 지원받은 720억 원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부터 5개월간 도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 대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우선 실시하며 이후에는 이 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한전의 컴퓨터 유지 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 KDM의 하청업체 직원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0여 회에 걸쳐 휴직이나 교육을 간 한전 KDN 직원의 공유 계정을 통해 내부망에서 필요하지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주문해 다른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쌓인 신임 관계를 이용해 토너 등을 가로챘지만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22억 8천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반납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은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